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6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그린카드가 있지만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리얼 아이디법이 제정 20년 만에 올해 전면 시행됩니다. 리얼 아이디 신분증 시행일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7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사회보장번호 또는 거주지 증빙서류를 갖춰 신분을 증명한 사람에 한해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고 있는데 만약 리얼 아이디가 없다면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군인증 등만 대체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성인을 동반한 미성년자는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내 리스테리아 감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보충 음료와 연관된 리스테리아 발병 사례가 21개 주에서 보고됐으며 총 38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총형 사관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영사관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수법으로 특히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엘라바마 동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관련 11명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한인 남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세계의 선교센터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중앙 아프리카의 우물 3개, 나이지리아에는 16개를 파왔다고 밝혔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가 위중한 가운데 그의 회복을 응원하는 전 세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4일부터 입원 중인 이탈리아 로마 제멜리 병원 근처에서는 교황의 회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2005년 숨을 거둔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동상 앞에 촛불을 밝히고 꽃과 메모를 두고 가는 인파로 병원 마당은 붐비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지난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받을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이 9.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18세 이상의 미국 성인 14,000명을 대상으로 이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적 지향에 대한 자기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그린카드가 있지만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 이민 EB5 제도는 폐지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투자 이민 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의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총형 사관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영사가 아닌 것처럼 전화를 걸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수법으로 특히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주 한인 커뮤니티 그룹을 통해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신고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일리노이, 워싱턴주 등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전화받은 당사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안내를 하고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소셜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보안 조사를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할 예정이니 텔레그램 아이디와 설치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이번 주말에 만료될 예정이며 연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1월 19일에 발효된 휴전 1단계의 지속기간은 6주였으며 연장 합의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3월 초에 휴전이 만료됩니다. 이 이후에는 양측이 적대 회기를 재개하게 됩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로 2월 초부터 종전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어야 하지만 그로부터 3주가 지났는데도 협상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엘라바마 동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관련 11명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한인 남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펠리카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6명이 체포됐고 다음 날인 금요일 5명이 추가로 체포되었습니다. 오펠리카 경찰은 지난 몇 주간 아동 성착취범 검거 작전을 펼쳐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11명 중 한인 남성 2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은 대부분은 엘라바마 출신이며 나머지 1명은 조지아주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인 남성은 2명으로 엘라바마 어번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과 조지아 출신의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9.11 테러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리얼 아이디법이 제정 20년 만에 올해 전면 시행됩니다. 리얼 아이디 신분증 시행일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7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사회보장번호 또는 거주지 증빙 서류를 갖춰 신분을 증명한 사람에 한해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고 있는데 만약 리얼 아이디가 없다면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군인증 등만 대체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성인을 동반한 미성년자는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중이던 한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한인 용의자가 6개월 만에 기소됐습니다. 용의 남성은 43살의 하태희 씨로 밝혀진 가운데 이 사건은 한인들 간의 총격 사건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총격범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를 겨냥한 총격 사건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용의자는 범행 전 수차례 피해 남성에게 조용하게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용의자는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태희 씨의 첫 공판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내 리스테리아 감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보충 음료와 연관된 리스테리아 발병 사례가 21개 주에서 보고됐으며 총 38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병은 7년 전에 시작됐으며 대부분의 사례는 지난 14개월 동안 발생했습니다. 총 38명이 감염됐고 이 중 37명이 입원한 상태며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이번 발병이 장기 요양시설에 공급된 부드러운 음식용 보충 음료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사랑 세계 선교센터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중앙 아프리카의 우물 3개, 나이지리아에는 16개를 파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님의 사랑 세계 선교센터 서사라 대표와 임원들이 중앙아프리카 수도 방기를 방문해 지역 정통보수 교단과 오순절 교단 현지 목회자들과 리더들 약 500여 명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생존의 기본적인 깨끗한 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 것을 목격하고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아프리카 전 지역에 500여 개의 우물을 파기로 결단하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지난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받을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가 위중한 가운데 그의 회복을 응원하는 전 세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4일부터 입원 중인 이탈리아 로마 제멜리 병원 근처에서는 교황의 회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2005년 숨을 거둔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동상 앞에 촛불을 밝히고 꽃과 메모를 두고 가는 인파로 병원 마당은 붐비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그의 쾌유를 기원하며 그림 편지와 카드, 풍선 등을 들고 찾아오고 있으며 프란치스코를 위한 기도 행렬은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교황의 회복을 기도하는 특별 미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까지 전 세계에서 그의 안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온 이슬람 순위파 최고 종교 지도자 알 아즈하르 대이맘도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교황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지만 더 이상 호흡기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많은 양의 산소를 보충받고 있는 교황은 혈액 검사 결과 초기 심부전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치료의 반응을 유지하고 있어 예후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교황청은 전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따뜻한 봄 날씨에 며칠 동안 외출할 기분 나셨을 텐데요. 오랜만에 만끽하는 시카고의 봄 날씨,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어제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오전 중에는 봄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다시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6도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 37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높은 물가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식비를 아끼기 위해 절약 소비를 하고 있다는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식과 배달 음식을 최소화하며 팁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겪는 경제적 압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에도 하루빨리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